海賊王になったらできるかもしれねえ。 미래 해적왕으로 확정이라 볼 수 있는 밀짚모자 루피는 로저와 같이 빠르게 죽지 않냐는 추측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로저와 같이 루피는 사망 전 자식을 남겨두고 생을 마감할 거로 생각되는데요. 終わり俺死んだ。 이런 루피와 이어질 여자들은 누가 있을까요? 먼저 제일 처음 여자로서 밀짚모자 해적단으로 합류한 나미가 있습니다. 나미와 루피는 밀짚모자 일당 시작부터 함께하였으며 초기 멤버로 오래된 동료이자 많은 스토리를 가진 관계인데요. 처음 루피는 소중하게 여기던 밀짚모자에 흉터가 나자 엄청나게 분노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루피는 나미에게 소중하게 여기는 밀짚모자를 맡기며 나미를 특별하게 여기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는데요. お前は俺の仲間だ。 아론 일당과 싸움 전 분노로 가득 찬 나미가 칼빵을 어깨에 넣고 있자 루피는 나미에게 밀짚모자를 씌워주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후 항해에서도 또 한 번 나미가 병에 걸려 아픈 모습을 보이자 드럼왕국에서 밀짚모자를 맡기고 자신을 기다려달라는 장면을 남겼는데요. 그랜드라인 이후에도 다른 동료들에게는 맡기지 않던 밀짚모자를 하늘섬이나 알라바스타에서도 꾸준히 맡기는 모습을 보였고 이런 밀짚모자를 나미가 직접 수선해주기도 하였습니다. 밀짚모자 일당에서 루피를 제외하고서 밀짚모자를 쓰고 있는 인물은 대부분 나미라 볼 수 있으며 오다 작가는 계속해서 두 사람의 떡밥을 남겨주고 있습니다. 연재 표지에서는 나미가 해적왕의 아내였던 포트거스 디 루즈처럼 꽃을 꽂고 있는 모습까지 보여주며 훗날 루피의 아내로서 갑자기 등장하지 않겠냐는 추측들이 나돌고 있습니다. 밀짚모자 일당에서는 겁쟁이 3인방으로 자리를 하였던 나미이지만 최종장까지 오면서 나름의 강자들을 하나둘 꺾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蜃気楼まさかこんな近くに。 CP9급의 강자들도 특별한 능력 없이 몽둥이로 때려잡는 모습을 보였고 깡따구 또한 남달라 일반인과는 확실히 다른 포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는 빅맘이 데리고 있던 제우스를 자신의 편으로 만들어버리고 사황간부급으로 걸맞는 공격력을 획득하게 되었습니다. 밀짚모자 일당에서 유일하게 루피를 단호하게 제압할 수 있는 캐릭터로 외모까지 뛰어나 나미는 인기가 매우 많은 인물인데요. あんたそういえばさっき私に雷落とそうとしたわよね。 과거 나미가 보여준 행복 펀치에서 루피가 뻑가는 걸 보면 알몸을 보아도 반응이 없던 헨콕과는 확연히 다른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幸せパンチ。ありがとう。 이런 나미와 다르게 루피에게 아무런 관심을 보이지 못하였던 왕아 칠무에에서 유일한 홍일점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아름답다고 불리는 여성은 바로 보아의 국인데요. 여인섬 아마존 릴리의 황제로서 엄청난 외모는 물론 상당히 강한 여자로 배명왕이라 불리우고 있습니다. あれが海賊将軍。 현재 현상금은 16억 5,900만 벨이며 패왕색 패기는 물론 남자들은 사실상 행콕을 이기기 어려운 메료메료 열매 능력까지 갖추고 있는데요. 레일이나 징베와 같은 은인들에는 남자를 극도로 싫어하며 이건 행콕의 과거와도 연관이 있었습니다. 아마존 릴리에서 태어났던 행콕은 구사의 적단 서남에서 전사 수업을 받던 중 납치꾼들에게 납치를 당하게 되었는데요. 여기서 세계 귀족 천룡인들에게 노예로 팔려나가게 되었으며 세계 귀족에게 사육을 당하며 인간이하의 삶을 살게 되었었습니다. 등에 노예의 표시인 용이발굽 낙인이 찍히고 상상하기도 힘든 일들을 당하였다고 하는데요. 아이러니하게도 현재 행콕의 강함을 극대화시킨 메료메료 열매도 여기서 천룡인의 여흥으로 인해 먹게 되었고 자신의 여동생들의 뱀뱀 열매도 여기서 먹게 되었습니다. お前ムカつくな。 이런 극도로 모 같은 상황에 어인 피셔 타이거가 맨손으로 레드라인을 기어올라 마리조아를 습격하였는데요. 이때 일어난 노예 해방 사건에서 헨콕도 탈출한 노예로 포함이 되었고 피셔 타이거를 은인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이후 길바닥을 헤매던 헨콕 세자매는 레일리와 글로리오사와 샤쿠야쿠를 통해 무사히 여인 섬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는데요. 이후 아마존 릴리의 황제이자 구사의 적단에 선장으로 올라서게 됩니다. 18살 나이의 첫 현상금은 8천만 베리가 걸렸으며 구사의 적단을 경계하던 세계정부의 제안으로 칠무회로 가입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후 오랜 시간 칠무회로 지내오던 행콕은 에이스가 처형전 제대로 자신의 강함을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9月 DS の処刑の日はちょうど1週間後の今日だ。 행콕은 칠무회이지만 에이스 처형으로 인해 벌어질 전쟁에 소집 명령이 떨어졌음에도 해군에게 개혁질을 부리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だが七部会の称号は剥奪しないでほしい。 모몬가 중장이 소집 명령을 전달하자 그것도 싫지만 칠무의 칭호를 박탈하는 것도 싫다며 자신이 아름다우니 용서를 해달라고 말하였습니다. 何をバカなことを！わがままな子女でもあるまいに！ 개쌉소리 치우라는 모몬가를 향해 메려메려 열매 능력을 보여주었고 손등에 칼빵을 넣은 모몬가 외에는 모든 해군이 전멸을 하였는데요. 사실 모몬가도 헨콕과 싸우면 답이 없었을 거로 보이며 이후 헨콕은 여인 섬으로 돌아와 루피와 마주하였는데요. 헨콕의 목욕 장면을 본 루피에게 메려메려 열매 능력을 사용하였지만 사심이 없던 루피에게는 통하지 않았고 자신이 알던 남자들과 완전히 다른 루피에게 당황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후 마가렛 일행을 구하는 행동과 자신에게 역겹다고 폭언을 날리는 루피에게 뻑이 가버리고 마는데요. あれはの虜にならぬ男などおるはずがない。 처음으로 상사병으로 누워버린 헨콕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상태였으나 루피가 에이스를 구하는 걸 도와달라 하자 예상외의 면모를 보여주기도 하였습니다. 헨콕은 루피와 함께 임펠다운을 향한 뒤 이후 칠무회로서 정상전쟁에서 활약을 하게 되었는데요. 임펠다운에서 타로크 등장한 루피를 하얀 사냥감 스모커가 공격하자 사랑의 힘으로 날려버리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怒りゆえ何も耳に入らぬ。 엄청난 분노와 함께 스모커를 깔보며 짐승의 먹이로 주겠다 하였는데요. 이후 파시피스타를 박살내거나 센토마루를 가볍게 대적하는 등 칠무회에서도 급이 다른 강함을 보였습니다. 긴수염 사망 후 상처 하나 없이 있던 헨콕은 정신을 잃은 루피를 쫓아가게 되었는데요. 해군도 마음대로 오지 못하는 자신의 여인 섬으로 루피를 데려갔으며 루피와 결혼을 하는 망상을 꿈꾸기도 하였습니다. 2년의 기간 동안 수련을 하게 된 레일리와 루피에게 장소를 제공하는 등 루피에게 훗날에도 큰 전력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헨콕의 전력은 해군 원수였던 센고쿠가 인정할 정도의 강자이며 정상 전쟁에서는 실제 상처 하나 없이 돌아온 것은 물론 헨콕이 참여한다 하자 가라타기 베테랑 징배마저 경계를 하는 모습도 보였는데요. 해군과 해적을 통틀어서도 초강자 중 한 명이며 웬만한 사황 간부급 이상의 실력을 가졌다고 보여집니다. 약간의 호감만 있어도 헨콕의 메르메르 열매를 피하기는 어려우며 자해를 통해서 겨우 살아남을 수 있게 되는데요. 타격 외 원거리에서도 접촉 없이 석화시킬 수 있어 남자와 여자 모두 돌로 만들어버릴 수 있습니다. 정상전쟁 이후 질무의 폐지 소식이 전해지자 최근에는 메르메르 열매를 빼앗기 위해 다가온 사왕 티치와 접촉을 하기도 하였는데요. 크루즈 선장인 티치와 간부 2명과 함께 나타난 걸 보면 사왕 선장이 나서지 않으면 버겁다고 티치도 생각을 했다 볼 수 있습니다. 몇 번의 공격만으로 해군 중장과 사왕 간부 2명을 석화시켜버렸으며 티치도 어둠어둠열매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면 사실상 여기서 리타이어 되었을 거라 봐도 무방한데요. 헨콕의 목숨을 쥐게 된 검은 수염은 순간 동료의 목숨과 갈등을 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여기서 명왕 레일리가 나타나며 사왕과 해군, 칠무회의 싸움은 종료가 되었습니다. 正直言ってあの状況だから助けられたな。 본편에서는 이후 크게 등장하는 모습이 없지만 극장판에서도 헨콕은 수준의 차이를 보여주었는데요. 질무회와 해군 대장들 그리고 최악의 세대들까지 모두 합세한 무리를 혼자서 상대하는 더글라스 블릿에게 큰 충격을 입히기도 하였습니다. 도사의 패기인 패왕색 패기를 사용하며 태생부터 엄청난 초강자인 걸 다시 한번 각인시켜 주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눈빛으로 상대들을 기절시키는 모습을 보여주지는 않으며 최종장에서 이런 모습을 한 번은 보여줄 거라 생각되는데요. 이런 엄청난 강함을 가졌지만 성격은 거지 같아 루피는 처음 헨콕을 보며 싫어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습니다. 이후 헨콕이 루피에게 빠졌고 루피를 도와주는 모습을 보여 굉장히 호전적으로 바뀌었지만 두 사람이 이어질 확률은 생각보다 낮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예상외로 언급되는 인물은 바로 알라바스타 왕국의 왕녀 비비인데요.
네팔탈이 왕국의 왕녀로서 최근 코브라 왕 사망과 함께 비비도 D1 쪽으로 밝혀졌습니다. 네페르타리 디리리. 비비는 자신보다는 다른 사람의 아픔을 먼저 생각하는 선량한 인물로 알라바스타 도착 전부터 크로코다일을 때려눕히기 전까지 자신의 캐릭터를 잘 보여주었는데요. 어린 나이이지만 어른스러우면서 강인한 정신력을 갖추고 있으며 현재까지도 꾸준하게 모습을 비추고 있는 인물입니다. 알라바스타 이후로 만약 비비가 동료가 되었고 현 최종장까지 함께하였다면 모르겠지만 알라바스타 이후 사실상 만난 적도 없었던 비비가 루피의 아내가 되기는 굉장한 어려움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같은 D1족이며 네펠탈이 가문이 원피스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추측이 많아 원피스 엔딩까지는 꾸준히 등장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左腕のこれが仲間の印だ。 그리고 사왕이 자식으로 핏줄이 남다른 후보가 또 한 명 있는데요. 이건 뭐 여자 루피라고 해도 전혀 위화감이 없는 인물인 야마토는 카이도우의 친딸로 굉장한 와일드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빅맘인지 또 다른 어머니인지는 확실치 않지만 어머니를 닮은 것인지 카이도우와는 다른 느낌으로 남성 팬들에게 굉장히 인기가 많은 인물입니다. 외모와 왁구를 보면 누구나 혹할 만한 인물이나 성격은 쿨함을 넘어서는 미쳐버린 와일드함을 보여주는데요. 코즈키오댕이나 에이스와 인연이 있으며 굉장히 낙천적인 성격으로 루피와 많이 비교가 되는 인물입니다. 과거 속박된 삶을 살아서인지 자유로운 삶을 꿈꾸고 있으며 자신의 생각을 절대로 굽히지 않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카이도우의 혈육인 만큼 기본적인 패왕색 패기는 물론 환수종 열매 각성을 통한 능력까지 보여주었었는데요. 최강자들만 사용이 가능한 폐위감을 사용할 수 있으며 순수패기와 능력만으로 자신의 아버지인 카이도우와 어느 정도 맞다이가 가능한 강자 중 한 명입니다. 옷을 거의 벗고 다닌다고 볼 수 있는 패션과 함께 과거 카이도우가 감금을 해서 정신적으로 약간의 이상이 있는 듯한 모습, 그리고 사실상 루피에게는 여성으로 다가갈 만한 매력이 전혀 없다고 보여지는 야마토는 루피의 아내로서 후보로만 있을 뿐 루피의 아내가 될 확률은 거의 제로에 가깝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게 맞나 싶은 후보로 이너인 시라호시가 남아있는데요. 일반 이너가 아니라 거인족 사이즈의 이너로 자신의 아버지나 오빠들보다 훨씬 큰 사이즈를 가진 시라호시는 고대병기로서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바다에 엄청난 숫자가 있는 해왕류들의 왕으로 세계를 멸할 힘을 가진 존재라 볼 수 있는데요. 루피가 어인섬을 방문하였을 당시 방에만 처박혀 있던 시라호시를 루피가 꺼내주었고 메갈로를 구해주거나 자신의 어머니를 추모를 하는 등 많은 도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신어인 해적단으로부터 루피가 어인섬까지 구해내며 루피에게 엄청난 은혜를 입게 되었는데요. 오토이메가 말한 미래의 포세이돈 능력을 제대로 이끌어줄 자가 루피일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두 사람은 반드시 다시 만나게 될 운명이라고 보여집니다. 루피에게 굉장한 호감을 가지고 있는 시라호시이지만 사실상 물고기와 인간의 만남으로 두 사람이 이어질 확률은 전혀 없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인어 중에서도 뛰어난 미모를 갖추고 있으며 비비나 야마토와 마찬가지로 후보로만 억지로 올라가 있는 인물로 생각됩니다. 이외에도 로빈이나 마가렛 같은 인물들도 루피의 아내 후보로 올라있으나 이 중 제일 확률이 높은 것은 역시 나미 그리고 헨콕 정도가 되지 않을까 추측됩니다. 감사합니다. いい一人10万ベリーよ幸せパンチ